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3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엊그제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재판이 있었고요. 오늘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1심입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 재판은 본인 이제 입시 비리 의혹 뭐 이런 거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재판에 출석하면서 정경심 교수 2심 재판에 대한 견해 뭐 이런 거를 이제 기자들이 물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의 충격이 크다.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를 벗었지만 인턴 증명서 관련 혐의가 유죄로 나왔다. 많이 고통스럽지만 대법원에서 사실 판단, 법리 적용에 대해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조국 전 수석, 전 장관, 이 사람의 인식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건데, 물론 검찰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뭐 이런 부분도 그 기소 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이제 뭐 부산대 의전원에서 뭐 장학금을 받았다. 이제 그걸 뇌물로 의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정수석이라는 뭐 그렇게 해서 권력형 범죄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권력형 범죄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는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이 선고됐다고 그래서 권력형 범죄 혐의를 벗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그 뇌물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뭐 권력형 범죄 혐의 부분, 그 부분만 무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여하튼 전체적으로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권력형 범죄다 이렇게 검찰에서 주장한 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러니까 검찰에서 기소할 때 그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정도에 불과했는데, 마치 이거로 인해서 모든 권력형 범죄 혐의 이거는 다 무죄가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국 펀드와 관련한 터무니없는 의혹을 벗었다고 했는데, 글쎄요 1심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입한 것 이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죠. 근데 요거는 2심에서는 그 부분만 또 무죄가 됐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도 여전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WFM 주식을 장내 매수한 거, 이제 무죄가 2심에서 무죄가 된 부분은 장외에서 매수한 부분이 무죄가 된 거고, 2심에서 장내 매수한 것은 여전히 유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주식 매수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한 거 이것도 유죄로 나왔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러니까 펀드에 관한 터무니없는 의혹이 마치 다 무죄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펀드 관련해서 6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호도할 수가 있나요? 거기다가 정경심 교수 재판의 핵심은 펀드 관련도 있지만 입시 비리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지 안 했는지. 우선 첫 번째가 2심에서는 입시 비리 관련한 공모, 조국 전 장관과 그 부인이 같이 모의를 했다 이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다 이렇게 1, 2심에서 다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한 겁니다.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데 어떤 견해냐? 답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자, 딸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 확인서 이거 위조라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냐? 거기도 답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 확인서를 위조하는 것을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본인이 했다는데 그 부분은 인정하느냐라고 하니까 이것도 답변을 안 했습니다. 핵심적인 세 가지,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기 재판에. 근데 자, 어찌 보면 이런 식의 일방통행,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뭐 대법원에 가서야 제대로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가 아니고 법률심입니다. 법률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자,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겠다 대법원에 가서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관계는 이미 2심으로 끝난 거죠. 사실 판단, 법리 적용에 대해 다투겠다 그러는데 사실관계는 2심으로 끝났고 법리 적용은 뭐 다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1, 2심에서 워낙 명확하게 답변을 판결을 했기 때문에 아마 3심 대법원에 가서도 이 부분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끝까지 반성, 성찰 뭐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가 이게 이제 주로 딸의 뭐 인턴 확인서 위조 뭐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이거는 인턴 예정증명서입니다. 이 부분도 논란이 됐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 그 당시에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노모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증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국 전 장관 딸 문제에 이어서 아들 문제까지도 이제 얘기가 되는 이것까지도 지금 그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검찰과 변호인이 증인 신문을 한 건데 이 사람이 나와서 한인섭 당시 인권법센터장의 지시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조 씨 이름으로, 이 조 씨라는 게 이제 조국 전 장관 아들입니다. 이름으로 발급해서 어느 여학생에게 전달했다. 그리고서 자,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고등학생이 인턴을 한 적이 없고 조국 전 장관 아들이 누군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고. 야,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조국, 정경심 이 부부의 딸뿐만 아니고 이제 아들이 거기에서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라는 거를 발급을 받았는데 이 또한 뭐 인턴이 고등학생 인턴 자체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이것도 역시 허위라고 판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본인 재판뿐만 아니고 부인 재판에서도 다투겠다. 본인 재판은 지금 1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계속 이렇게 반성을 안 하고 부인 일변도로 나가서 결국은 이제 자기 그 부인 재판은 1, 2심에서 다 징역 4년이 되고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남겨놓고 본인은 이제 1심 재판 지금 진행 중이죠. 근데 1심 재판 글쎄요. 이렇게 해서 1심 재판에서 과연 뭐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딸 문제뿐만 아니고 아들 문제까지 이제 논란이 돼서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미칠 영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죠. 왜 그러냐? 당장 정경심 교수 2심 재판 끝나고 나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간에 여러 가지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이 사람의 독직 폭행이 유죄가 됐죠. 유죄가 된 부분에 관해서도 또 추미애, 한동훈이 뭐 서로 추미애 씨, 한동훈 씨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대선은 6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이제 7개월 가까이 남았죠. 6개월 며칠 이 정도 남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정경심 교수 재판 뭐 12월쯤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정상적이라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에다가 조국 전 장관 1심 재판,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관련한 행정소송 뭐 이런 것들이 남았는데 그런 것들이 여권에 결코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런 재판들에 대해서 물론 뭐 법원이 꼭 윤석열 전 총장 쪽에 유리하게 판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는 누구도
단언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정의의 관점을 따른다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건이나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 사건이나 결국은 사필 규정이다. 원래 법리와 사실관계를 다투어 보면 이거는 뭐 아무리 우리 법 연구회라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여러 가지의 조국 관련 재판 또는 윤석열 관련 소송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치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근데 그 영향이 여권에 결코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조국 전 장관이 본인한테 쏠린 기자들의 3가지 질문,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함으로써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어찌 보면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뭐 유리한 국면이고요, 여권으로서는 불리한 국면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조국의 강에 뛰어드는 이유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보면 대선 주자들이 본선을 생각한다면 이 조국의 강에서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권 입장에서는 참 아쉽게도 계속 조국의 강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에는 꽃놀이패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남은 재판까지도 충분히 본다면 조국 전 장관의 이런 식의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권에는 아마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자들의 질문, 3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답을 못한 조국 전 장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